매매할까, 전세할까, 월세할까? 주거 형태 중 전세를 고민하는 분들께 선택의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최근 몇 년은 전국의 집값, 그 중에서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했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국에서 떨어진 지역을 찾기가 힘들 정도죠. 이런 시장에 편승하지 못했거나 이제 막 시작 탐험자로 들어온 분들은 이 상황이 납득이 안 되고 혼동스럽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설마 고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전세 살자로 혹시 결정하신 건 아닌가요? 이런 분들께 어떤 부분이 놓치고 있는 건지, 어떤 부분을 좀 더 생각해야 하는 건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전세제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전세의 장점은 원금 보장에 매달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없이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겠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무런 손해 없이 자기 자산을 지키면서 일정 기간 동안 거주의 보장을 받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집을 사기에는 돈이 많이 부족한 것 같고 아는 것도 없고 월세는 그냥 살기 싫고 그래서 전세를 엄청 좋아했습니다. 전세의 단점으로는 살고 있는 곳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과 처분하고 싶을 때 처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사를 가야 하고 살고 있는 곳의 시세가 올라도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다 집주인의 몫이죠. 전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전세를 살고 있기에.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전세금은 올라가고 자꾸 사는 곳에서 멀리 외곽으로 더 작은 집으로 밀려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몇 가지 망설여지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망설이는 점에 대해서 스스로 답을 할 수 있지만 그때는 누구도 말해주지 않아서 스스로 찾아보지 않아서 몰랐던 점들을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분들은 망설이는 걸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집을 사지 못하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내가 살고 싶은 곳이 너무 올라서 내가 사고 나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둘째, 매매로 살고 싶지만 돈도 부족하고 대출은 빚이라 무서워요. 셋째, 그냥 난 전세가 좋아. 질문들에 대한 저만의 답을 찾아볼게요. 첫째, 내가 살고 싶은 곳은 너무 올라서 앞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집을 사고 다음 날부터 떨어질지 아니면 더 오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선택함에 있어 도움이 됩니다. 자본주의 하면 연관되는 단어가 혹시 있나요? 전 자본주의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여 물가가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 현상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해 과거 1,000원이던 짜장면 가격이 이제는 6,000원 이상 합니다. 예전보다 짜장면을 경쟁하듯 더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난 게 아니라 재료비나 인건비 인상 등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죠. 옛날에 비해 수요가 증가하지 않았는데도 물가의 상승만큼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월간 KB 주택 가격 동향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를 통해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보겠습니다. 주택 통계 데이터를 수집한 1986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가격 변화의 모습입니다. 거시경제의 흐름 속에서 IMF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의 크게 위태로웠던 시절의 가격 하락은 있었지만 이내 곧 회복하여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아파트 본질의 가치가 상승하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마치 짜장면이 옛날보다 더 고급화된 건 아니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살고 싶어하는 곳은 아마도 직장까지 출근이 가능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다른 사람도 살고 싶어하는 곳일 테죠.
그런 곳이라면 더욱더 대체에 불과하고 희소성이 있기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둘째, 매매로 살고 싶지만 돈도 부족하고 대출은 빚이라 무서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보다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본 욕구죠. 그리고 그 좋은 곳의 가격은 쭉쭉 잘 올라갑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보면 살고 싶은 곳에서 가기에는 현재 있는 돈에 매달 월급을 꼬박꼬박 모아서는 택도 없죠. 맞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 상황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선택하세요. 살고 싶은 곳이 아닌 자기 자본으로 갈 수 있는 곳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원래 살고 싶은 곳은 집값이 잘 오르고 제가 가서 살아야 할 곳은 안 오르면 어떡하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본인이 선택한 곳이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곳으로 출퇴근하기에 크게 불편함이 없고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면 시간차는 있겠지만 집값은 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특정 아파트 단지가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오르는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상승률은 비슷해도 절대 가격이 다르다면 가격적 격차는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아니에요. 전 돈은 부족하지만 눈높이를 낮춰서 더 떨어진 곳은 매수하기 싫어요. 가고 싶은 곳을 매수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요. 우선 전세를 끼고 매수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세는 이런 분들에게 제로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지상 최고의 대출 시스템입니다. 본인의 소득이나 신용등급도 확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있죠. 우선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고의 주거지를 매수하시고 본인의 주거의 질을, 즉 주거 형태를 낮추세요. 매월 급여가 꾸준히 들어온다면 앞으로도 그럴 거라면 이런 방법을 선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투기꾼이 되라고요? 갭투기가 아니라고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기냐 투자의 문제는 논쟁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양보해 주세요. 그래서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해야 하는 데만 집중하세요. 대출이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 또한 어렸을 때부터 절대 대출하지 마라,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 라는 등 대출이 나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실제 대출, 즉 빚은 무섭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잘못 사용하는 빚, 나쁜 빚은 무섭습니다. 빚에도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좋은 빚은 내 호주머니로 돈이 들어오게 하는 것이고 나쁜 빚은 호주머니에서 돈이 계속 나가게 하는 것이죠. 소비를 위해 신용카드로 가방이나 기타 물건들을 사는 것이 이행에 해당하죠. 생각해보면 국가도 성장하기 위해 국가 부채가 생깁니다. 기업도 기업 부채가 있고요. 하물며 우리나라 1등 기업인 삼성전자는 부채가 없을까요? 옆집 철수네, 최근 부동산 상승이나 다른 자산의 상승 등으로 호주머니가 두둑해진 철수네는 부채가 없을까요? 결국 자본주의에 살면서 빚은 우리가 잘 활용해야 할 양날의 검이지 무서워만 해야 하고 멀리해야 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와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빚을 잘 활용한다면 거인의 어깨 위로 올라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셋째, 그냥 난 전세가 좋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머리 아파, 이번 생은 잘 모르겠고 난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 세금 내지 않아도 되고 그냥 있는 돈에 맞춰 전세를 살 거야. 맞습니다. 자본주의가 어쩌고 돈이 어쩌고 대출이 어쩌고 세금이 어쩌고 그렇게 하는 게 싫어서 그냥 편하게 전세에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런 분들 또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기도 모르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에 전국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약 3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5월에는 4억 2천만 원이었고요. 만약 2019년도에 전세를 선택했던 분이 2년이 흐른 뒤 동일한 집을 매매로 살 경우 7천만 원을 더 지불하고 가질 수가 있습니다. 7천만 원을 24개월로 나누면 약 290만 원이 되는군요. 다시 말해 전세를 선택한 집에서 2년 동안 매월 290만 원을 지불하고 사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난 전세를 선택할 거야 라며 2019년에 전세를 선택한 분이 2년이 지난 현재 동일한 집을 다시 전세로 선택한다면
2019년에 전국 전세 평균 가격은 2억 2천만 원이었고 2021년에는 2억 6천만 원이니 4천만 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4천만 원을 24개월로 나누면 매달 166만 원을 지불하고자 하는 셈입니다. 그래도 내 돈 아니냐고요? 주거의 질을 낮추어 이동하지 않는 이상 이 돈은 찾을 수 없는 돈입니다. 내 거 같은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돈이죠. 어떤가요? 생각보다 너무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있진 않나요? 원금 보장이 된다는 전세의 장점은 결국 실물 자산이 아닌 현금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선택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무시한 선택일 수도 있고요. 또한 집주인에게 0%의 제로 금리로 지상 최고의 대출을 제공해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겠죠. 다만 집 가격이 떨어지거나 전세 가격이 폭락한다면 실물 자산보다 현금을 선택한 쪽이 자본주의라는 게임에서 유리해지긴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매매, 전세, 월세, 세 개의 답안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마지막으로 지난 35년간 전국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지수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매매, 빨간색은 전세 가격 지수입니다. 전세 가격 지수 또한 매매와 동일한 흐름입니다. 매매와 동일하게 경제 상황을 따라 떨어지기도 하지만 결국 우상향합니다. 그리고 최근 그 상승 추세가 대단하군요.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